동사기능사 2016년도 1회 관연도 기출문제 3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31번. 여교잠 육종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는 여교잠 육종법, 같은 말로 여교배 육종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back, 돌아간다, back cross라고 합니다. 교잡을 크로스라고 하거든요. 크로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교잠 육종법은 다시 되돌아가는 이제 교잠 육종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량품종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의 우량품종은 B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이 B라는 우량품종에 한두 가지 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보완할 때 쓰는 육종법이 여교잠 육종법이에요. B를 조금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A라는 품종을 같이 섞으면 B의 결점을 이제 보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A와 B를 이제 교잡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하는 게 우량 품종인 B를 조금 결점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B를 반복적으로 이제 교배를 해주는 거죠. 보통 B가 이제 자방친이 있고요.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분친, 꽃가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론적인 설명을 봤을 때는 A가 자방친, B가 화분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우량품종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교잠 육종법을 했을 때 좋은 점 무엇일까? 자, 유전 구성이 단순한 그런 우량 형질이 이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수 형질의 단일 품종으로 수렴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형질이 있을 때 그런 거를 단일 품종으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비품종, 우량 품종이 가지고 있는 소수의 그런 소수 형질의 결함을 개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번이 틀렸는데요. 2번이 여교잠 육종법의 단점이에요. 목표 형질 이외의 형질들에 대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여교잠 육종법을 하는 것 자체가 이 B라는 우량 품종의 결점을 보완할 때 그럴 때 쓰는 육종 방법입니다. 32번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전 분산 성분이 아닌 것은 자, 유전 분산에는요, 세 가지가 있어요. 상가적 분산, 상위성 분산, 우성적 분산이 있습니다. 활동을 할 때 전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유전이 됐는지 확인하려면은 유전력이라는 거를 파악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을 표현형 분산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 표현형 성분의 유전 분산, 그러니까 상가적 분산, 상위성 분산, 우성적 분산 이 세 가지를 보고서 유전력이 얼마가 됐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 분산 요거 낯선 단어지만 이런 것들을 상상우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 유전 분산에는 상가적, 상위성, 우성적 요 세 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표현형 분산이라는 거는 교배를 하고 나서 우리가 양적 형질 키나 아니면은 이제 길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분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종의 성과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육종, 종자를 새롭게 육성하는 거죠. 육종을 하게 되면 경영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농작물의 품질이 개선이 되고 재배 지역의 한계도 확대됩니다. 4번도 언뜻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거리가 먼 건 4번이에요. 유기농업기술의 발전, 육종의 성과로 품종의 품질이 개선이 되고 재배 한계가 확대가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생산성 향상 등 농업기술의 전체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육종 꼭 해보세요. 34번입니다. 피자 식물에서 한 개의 화분 모세프가 감수 분열하고 성숙하여 만드는 화분수는 피자 식물 한 개의 화분 모세포, 감수 분열, 성숙. 익숙하신 단어인가요? 자, 꽃의 웅성, 남성 기관인 거죠. 이 수술에 안에 꽃밥, 약이라고 하는 속에서 화분 모세포가 있습니다. EN이죠. 이것이 감수 분열하면 4개의 화분 세포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약, 꽃밥이죠. 꽃밥 안에는 화분 모세포, 요게 이제 감수 분열되면서 이렇게 생식세포 화분 내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4번. 이것도 헷갈리시면 한번 그려보세요.
손으로 그려보시고 자꾸 보시고 입으로 되뇌이시면 암기 능력이 더 탁월해지십니다. 35번입니다. 집단 육종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집단 육종은 람슈 육종법이라고 합니다. 집단 육종법을 왜 할까요? 자, 집단 육종법을 같은 경우에는 취급이 용이하고 선발이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집단적으로 육종한다. 육종법에 대한 설명이 다 들어있죠? 집단 육종법은요, 초기에 보통 F4, F5까지는 한 곳에 집단적으로 재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서로 교잡이 되면서 그 집단의 80%가 각각의 전체가 동형 접합체가 된 다음에 그 이후부터 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금 뭐랄까, 취급이 용이하고 집단적으로 재배하니까 이제 선발을 안 해도 되잖아요. 선발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추후에 도태되는 거는 내버려 두고 그 이후에 선발하기 때문에 이게 집단 육종법의 장점입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중 형질 전환에 의한 품종 육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형질 전환이 뭘까요? 특정한 DNA가 있어요. 이 DNA가 굉장히 유용하게 식물의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식물체 유전자 내에 삽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새로운 유전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을 형질 전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MO, LMO 이런 것들, 네,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형질 전환 방법을 이용하면요, 내충성, 해충이 강한 내성을 가진 그런 작물의 특성을 개발할 수도 있고, 바이러스의 저항성을 가진 거, 그리고 제초제에도 저항성을 가진 그런 형질의 특성을 나타내는 작물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질 전환을 하는 방법에는요, 아그로박테리아라는 세균을 이용하는 방법과 직접적으로 유전자 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전자를 식물 자체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넣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게 현질 전환이 됐는지 선발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잡종세포, 이렇게 이제 교잡이 된 거죠. 교잡된 세포의 선발과 이제 유사합니다. 자, 3번 아마 헷갈리실 수 있어요. 형질 전환에 의하면 뭔가 이제 실험실에서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육종기간이 빨라지진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옳지 않는 거,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틀린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형질 전환 같은 경우에는 아그로박테리움, 바이러스, 유전자 총 등으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과정을 나타내는데요. 이 과정 안에서 세포 배양 기술,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서 선별하고 재분화하고 이런 과정들에 대한 시간, 노력, 고도의 기술들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이 말은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좀 맞았다 볼 수 있는데 저 같으면 약간 세모, 약간 애매한 문제죠. 어쨌든 여기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37번. 이거는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의 염색체상에 염색체 한번 그려보실래요?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이 염색체상에 둘 이상의 유전자들이 함께 있는 것. 이 둘이 여기 안에 이제 염색체 안에 이렇게 염색체가 막 이렇게 있겠죠? 2개 이상 유전자들이 함께 있어요. 이것을 연관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2개 이상의 비대립 유전자가 동일한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그 문장 순서가 바뀐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나의 염색체상에 둘 이상의 유전자, 2개 이상의 비대립 유전자가 동일한 염색체상에 존재한다. 이게 연관에 대한 정의입니다. 다면 발현이라는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하나의 대립 유전자가 2개 이상의 표현형에 관여하는 거예요. 하나의 대립 유전자가 2개 이상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거죠. 뭐 색이라던가 뭐 향이라던가 그런 거에 관여하는 게 다면적, 다양하게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37번의 답은 4번. 38번.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각 교배 양식에서 교배 모본의 유전적 기여도가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육종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A
슬래시 B 이렇게. 근데 이게 같은 표현이 요거거든요. A 곱하기 B. A랑 B를 교잡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보시면 A 다시 B, A의 B를 교잡하고 그 이후에 C를 교잡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A 다시 B, 그 다음에 E까지 있어요. 이거는 A 교배하고 다시 B를 교잡한 거예요. 이거 조금 틀렸는데, A 곱하기 B 다시 B. 자, 그래서 이 3번이 틀렸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은 A 1번 같은 경우에는 단교잡, 그리고 2번 같은 거는 삼원교잡, 3번 같은 경우에는 여교잡,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복교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슬래시가 뭔 뜻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이렇게 A 곱하기 B, A란 품종과 B 품종을 교배했다 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차근차근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줄 나와 있다는 거는 이 두 개 먼저 교배하고 그 다음에 C를 교배했다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각 품종의 그런 유전적인 기여도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3번이 지금 보시면 여교잡이니까 A 품종은 이제 4분의 1이 있고 B 품종은 4분의 3이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에 틀렸습니다. 39번. 다음 중 분리육종법이 아닌 것은? 이건 좀 쉬운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리하는 육종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품종에서 실용적이 있는 것만 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새 품종을 골라서 품종 개량한 방법이에요. 교배 없이요. 교배하지 않아요. 기존에 있던 우리가 찾지 못했던 그런 품종 등을 골라서 그리고 유전적으로 고정시켜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분리육종법은 선발육종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그런 뭔가 유전자원이 깨끗한 곳에 가서 굉장히 귀중한 그런 유전자원을 찾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예시의 순계 분리법, 계통적으로 분리법, 영양계 분리법, 집단 선발법, 가계 선발법 이 예시가 있습니다. 계통육종법은 분리육종법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계통육종법 같은 경우에는 자가수분하는 농작물에서 F2 제2세대부터 새 품종 육성하는 방법의 하나고요. 그래서 계통육종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분리육종법이 뭐다? 분리육종법은 예시가 뭐가 있는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발육종법이랑 분리육종법이 같은 말이다. 그리고 순계 분리, 계통 분리, 영양계 분리 요거 두 개만 외우시면 되겠네요. 집단 선발법, 가계 선발법.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리육종법, 분리한다. 그런데 선발해서 육종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전체적으로 선발, 분리 이렇게 두 가지 세트로 이해하시면 이 문제는 풀기 쉬운 문제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40번. 조합 능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조합 능력이 뭘까요? 조합 능력은요, F1이 잡종 강세를 나타내는 교배친의 상대적인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교배를 했어요. 그러는데 이게 잡종 강세가 잘 나타나서 각각의 능력들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이 조합 능력,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일반 조합 능력이 있고 특정 조합 능력이 있어요. 자, 일반 조합 능력은요, 자식 계통이 다른 검정 계통과 교배되어 나타나는 1대 잡종의 평균 잡종 강세고요. 특정 조합 능력은 특정 어떤 교배 조합의 F1에서만 나타나는 잡종 강세예요. 그래서 일반 조합, 특정 조합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알아주세요. 자, 그리고 조합 능력을 얼마나 확인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교배친의 상대적인 능력이 얼마큼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단교배 검정, 톱교배 검정, 이면교배 검정, 다교배 검정 등을 통해서 우리가 조합 능력들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조합 능력 검정 방법은 이면교배는 맞지만 여교배는 틀렸어요. 여교배는 아까 보다시피 백크로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